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긴급하게 저희가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또 초대를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 아직 뭐 이제 또 참석을 서서히 하고 계신데 지금 한 50 몇 분? 아마 신청하신 걸로 제가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오늘 참석이 어렵더라도 또 이제 그 확인을 해보려고 그 많은 분들이 일단 신청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데이터 대표 김자유라고 하고요. 오늘 그 어, 마련한 시간은 음, 사실은 이제 좀 진작에 그 요 세미나를 좀 시작했으면 좋았겠는데 저희도 그냥 이제 저도 이 상황이 벌어지고 그냥 이제 멍 때리다가 이게 뭔가 이제 빨리 움직여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뒤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루라도 속히 어떤 좀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다 각 조직에서 또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했고 뭐 오늘 잘 준비된 뭐 강의라기보다는요. 저희 뭐 발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누고 또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각자 또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음, 그, 일단 그 전에 좀 어쨌든 이렇게 좀 디지털 소통과 관련해서 지금 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네, 좀 컴팩트하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그 이야기를 나누려면 조금 이제 생각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제 제가 먼저 이제 발제를 하고 한 2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최대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여연대 이계정 국장님께서도 한 10분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사실은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동안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대표적인 이제 시민단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설립한 지도 오래됐는데, 어, 그 여러 가지 활동의 형태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또 활동과 홍보를 하고자 그동안 많은 고민과 시도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신 것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들을 좀 듣고 또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같이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과 이야기 나눈 시간 해서 1시간 이내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좀 발제를 간단히 드려볼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이 디지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거창한 거보다는 좀 실무적으로 핵심적인 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봤을 때 잘 이제 못 챙기고 계셨던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어, 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민단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교육 걱정 세상이라는 시민단체랑 또 녹색당이라는 정당 뭐 등등에서 이제 활동들을 해 오면서 주로 거기서 이제 또 홍보와 모금 업무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또 아, 이제 느꼈던 한계나 또 고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대부분 좀 많이 시민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었고 또 세대도 바뀌어가고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체들은 이제 변화에 빠르게 이제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좀 시민들하고 이렇게 좀 단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런 고민에 따라서 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누구나 데이터라는
이런 이제 활동도 이제 이어지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좀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그 메시지를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공익적인 메시지를 열심히 이제 우리는 호소를 하는데 과연 저기까지 가 닿고 있을까? 어, 근데 가 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조직들은 가 닿게 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는 없는 걸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제 있고 이런 이제 답답함 속에서 열심히 또 할 일들을 찾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시국에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좀 요청드린 거는 음, 지금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시민들이 이제 우리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시던데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는 이제 귀를 여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분들한테 메시지가 닿으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전략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우리가 그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운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게 좀 디지털 수치적으로도 잡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저희 누나한테서 급하게 한번 좀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그 단체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사회 인권정당 노조 등 분류에 해당하는 사이트 중에 좀 이제 유효한 사이트들을 한 182개 정도를 분류를 해서 한번 트래픽을 쭉 뽑아봤어요. 주간으로. 그랬더니 정말로 평상시 대비보다 이 계엄 선포가 나온 주간 이후부터 이렇게 트래픽이 2배 정도 지금 뛰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마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또는 캠페인 페이지에 대한 이제 트래픽인데 이 부분도 숫자적으로도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아마도 지금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뭐 SNS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해보면은 굉장히 지금 참여도가 높다는 것들은 아마 다 이미 체감해서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을 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온 오프라인에서 참여를 해주시지만 우리도 경험해 봤듯이 이게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을 다시 그때 만났던 그분을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 바쁘지만 나중에 돌아가서 아쉽지 않으려면 이것이 또 우리의 지속적인 운동과 조직의 성장으로 정말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의 지금 드리는 노력이 어, 그,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연이 관계로 좀 바뀔 수 있게끔 하는데 한번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은 단체들한테 가이드 드리고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호소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몇 가지 좀 나열식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서명, 탄원, 시국선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저도 몇 가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관계들을 좀 후속으로 이어나가는 거를 좀 잘 설계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여했던 이제 시국선언이기도 해요.
근데 역시 이제 여기서도 그 많은 단체에서 좀 놓치고 계신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많은 조직에서 어떤 이런 서명이나 탄원, 시국선언을 받을 때 이 정보는 이 서명 제출에만 뭐 활용됩니다. 선언에만 활용됩니다. 라고 이제 그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상황에서는 우리가 받는 정보들이 결국에는 그 시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첫 단추이자 또는 거의 유일한 그런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적극적인 관여도를 가지신 그런 이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마저 놓친다면 과연 누구랑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른 분들은 다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이분들만큼은 우리가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반복해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발간한 그 이 시민들과 관계 맺고 또 후원자로 연결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에서도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분들과 일회적인 관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겠고 우리 소식을 받게 하는 그런 좀 체크라는 두어 주시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향후 진행 상황과 뭐 우리 단체 활동 소식을 이메일로 받으려면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꼭 한번 이제 그 넣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되려면 그 전제가 돼야 될 게 어쨌든 이메일이나 핸드폰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저런 서명이나 그 선언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아예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닉네임, 뭐 지역, 뭐 한마디 끝, 뭐 이렇게 이제 익명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너무 아까운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몇 가지 질문들이 보통은 하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서 서명을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것이 염려되면은 이제 원하는 분만 소식을 받도록 이제 선택 사항으로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그 원치 않는 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맞게 또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선택 사항으로 두면 애초에 그걸 뭐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선택사항으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소식을 받고 싶어서 입력을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막 근데 해봤는데 우리는 잘 소식 받기를 선택 안 하시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구를 조금만 더 이렇게 그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뭐 뭔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쏘고 그분들이 받아서 읽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그냥 소통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활동 소식을 이메일로 받으려면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정도로 보통 많이 쓰게 되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식을 구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조금 더 호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는 뭐 어떤 단체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변화를 월 2회 정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원치 않으시면은 뭐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라도 그럼 팔로우를 해주시고 그러나 인스타그램보다는 이메일 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까지 얘기하면 과연 그 체크를 안 해주실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그 소통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존의 소통하던 톤 앤 매너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슈도 있죠. 보통 이제 사안이 클수록 연대체 단위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연대체로 서명, 선언, 탄원을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특정 단체 소식을 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그 이렇게 만난 분들을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갈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주관단체나 간사단체들은 연대단체에 꼭 아마 존재하시잖아요. 그 단체 앞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공동행동의 소식을 받아보려면 체크하세요. 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공동행동은 뭐뭇을 위해서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행동이 해산할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관련된 활동과 또 추가적으로 뭐 어떤 우리 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으려면은 땡땡땡 단체의 뉴스레터를 추가로 구독해 주세요. 라고 안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는 방식으로 좀 소통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추가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활동의 영역 안에서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시도하는 단체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현재 시국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뭐 서명, 선언, 탄원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그때도 그 계속해서 좀 그 리마인드 하면서 좀 적용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가볍게 어쨌든 이런 접촉이 일어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후속 관계로 이어나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또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뭐 저렇게 이제 받은 소식 받기를 일단 동의를 받으신 분들한테 후속으로 우리가 진솔한 활동가에 이제 편지를 메일로 보내서 후속 소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은 뭐 뻔히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저희가 한 2주 전에 그 이제 잠재혼자 모금 컨퍼런스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때 기조 발표 때 사단법인 온기라는 단체의 대표님이 을 모시고 이제 발표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 온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있지만 특히 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 뉴스레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례에서 조금 힌트가 있다고 저는 많은 힌트를 좀 배웠었습니다, 최근에. 우선 혹시 이 온기라는 단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온기 우체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공공 그 시설물들에 막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지하철 그 역사에도 있고 뭐 그런 굉장히 뭐 회사 뭐 건물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설치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특히 마음, 마음의 고통이 이제 심한 지금 또 시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그 우측에 놓여 있는 그 편지에다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은
누군가가 손편지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월 아마 그 2천 건의 전국적으로 2천 건의 그 편지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 중 일부를 이렇게 뉴스레터로 풀어가지고 다른 그 구독자들도 그 상담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고 같이 마음의 치유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뉴스레터를 온기레터라는 걸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 그 구독자가 지금 한 13,000명 정도까지 현재 모은 건데 수년 동안. 근데 이걸 구독하는 분들은 굉장히 가벼운 이제 접촉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그 온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고 있냐면 그 오프라인 모임에 이제 나와서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꼭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설계하고 계시다고 이제 사례 발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구독자들한테 그 편지 답장을 쓰는 자원봉사에 딱 한 번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번개 같은 모임을 주기적으로 연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관심 있게 구독을 하다가 그중에 어떤 분들이 조금 나 한번 참여해 봐야지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 여기서 참여를 하시는데 이분들 중에 10% 이상이 우리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로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시 그 손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뉴스레터를 생산하는 또 콘텐츠가 되고 뉴스레터를 구독하던 분들이 또 다시 에디터 모임이라는 번개를 거쳐서 또 자원봉사자나 후원자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의 접점을 오프라인으로 이제 끌어가는 방식으로 꼭 이제 해, 해서 우리의 활동을 좀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 짧게라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 그 세미나 뭐 영상 같은 것도 나중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더 나은 미래 매체에 기사로 자세히 이제 풀어주셨어요, 기자님이. 그래서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지금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핵심은 이제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경험을 쌓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부분 조금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오프라인 접점을 한 번이라도 만들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계엄 시국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회나 여러 가지 이제 모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어떤 뒷불이나 뭐 친목 모임 이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노는 것 말고 우리 활동을 좀 가볍게라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초대하는 방식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게 뭐 만약에 준비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술 먹는 자리보다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 시국과 관련해서 우리 운동의 아젠다와 연결된 거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런 번개를 하나 연다. 그러면 좀 거기서 하는 대화는 좀 굉장히 또 좋은 대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모임을 연달지 이런 방식을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랄지. 또 지금 이제 요 계엄 시국에 굉장히 많은 뭐 집회나 활동이나 뭐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면서 굉장히 또 일손이 모자라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그 자원 활동으로 뭐 특정 우리가 뭐 어떤 일손이 필요합니다. 참여를 하실 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뭐 직접 그 그런 분들 좀 모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인 참여 경험을 만들기 어렵다면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관여도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중에 좀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일시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아마 일시후원 모금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그 필요하신 단체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 안고 있기보다는 우리 지금 이런 활동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필요한 활동들인데 한번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들이 지금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시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소액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면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명이나 이런 걸로 만난 것보다 뭐 일시원을 10,000원이나 아니면 뭐 더 적게 5,000원이라도 하신 분들은 거기서 단계가 하나 더 진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단계가 진전이 된 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참여의 이제 경험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아까 공유 모두에 공유드린 것처럼 방문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두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면 좋겠는데요. 저는 뭐 몇 가지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여기 참여연대랑 IWCA 연합회 홈페이지를 한번 찍어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계신데 글을 읽고 그냥 나가고 거기서 끝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다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방식 중 하나로 카카오톡 채널을 이제 구독해 달라라는 팝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띄우고 계시고 사실 요거 띄우신 이후로 정말 카톡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카톡 채널 구독이나 또는 뭐 우리가 주로 밀고 있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뉴스레터를 주로 운영하고 있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라는 거를 팝업이나 아니면 팝업을 갑자기 띄우기 힘들면은 뭐 페이지 밑이나 상단에라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우리는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페북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팔로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심화 영역이지만 이제 디지털에서는 꼭 필요한 영역이라 좀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픽셀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거든요. 그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구글이 하나 빠졌네요. 구글 광고 이렇게 크게 4개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그 기관 계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광고 픽셀이라는 도구 메뉴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도구를 발급을 해줘요. 그럼 그거 우리 홈페이지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찾아서 타겟팅해서 이제 배너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갔다가 뭘 보고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타겟팅된 광고가 뜨는 것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딱 개념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픽셀을 발급받아서 이분들을 이제 이 트래픽들을 모아놓는 것들은 누구나 다 공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지금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시 이제 찾을 수 없는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꼭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구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픽셀이라는 거를 꼭 설치를 미리 해둬가지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이분들한테 콘텐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놓는 것과 마련해 놓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도 좋지만 우선 당장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뭐 페북, 인스타 이런 SNS에서 이제 뭐 반응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지금 시기에 좀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좀 시민분들을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오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리는 콘텐츠들의 이제 반응이 좀 대체로 좋으실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제 기존에 반응하지 않던 분들이 지금 반응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새로운 인연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지금 올리는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에 좋아요나 클릭을 눌러주셨던 분들을 나중에 다시 찾아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소액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광고 플랫폼들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맨날 만나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방식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 최대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좀 제가 꼭 한번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시기 때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소액 광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액이라는 게 진짜 소액이거든요. 몇만 원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열려가지고 딱 핀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뭐 국회 앞이랄지 또는 뭐 향후에 만약에 뭐 광화문 이런 데로 뭐 장소가 바뀐다면 뭐 광화문이랄지 또는 이제 저기 중앙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서도 지금 주요 그 거점에서 집회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한 군데 그 모이는 시점에서만 이제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우리가 이제 열면 그 위에 광고, 배너 광고가 뜨는 거 아마 다시 보고 계실 텐데, 그것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광고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동 단위를 선택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특정 지역에 이제 그 밀집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골라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존의 디지털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통로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기능을 또 언제 저희 뭐 예전에 또 세미나 할 때 작년이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미나 할 때 이 기능을 한번 써봤거든요. 그 언제 써봤냐면은 저희 세미나 할 때 마침 그 서울시청 그 인근에서 서울시청 광장은 못 썼지만 작년에는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올해였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올해 이걸 저희가 해봤는지 작년에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울시청 인근으로 그 타겟팅해서 그 저기 퀴어 축제 있을 때 그 타겟팅해서 세미나 광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일정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국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우리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를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집회 때 지금 뭔가를 뿌리려고 그 뭐 전단지나 뭐 소식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단지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분들 이런 인연들을 좀 지속할 수 있게 가져가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에서 만난 분들을 관계를 더 이어가거나 디지털 상에서 또는 디지털에서 만난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이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일 건데 요거는 정반대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면 당연히 제일 좋고 근데 그것이 어렵더라면 온라인으로 관계가 최소한 이어질 수 있게끔 또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그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런 특히 뭐 집회나 모임들을 하게 되면은 먼저 좀 다 같이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기존 활동가 그분들의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활동가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용기를 내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관점에서 참여 경험이 어떨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임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활동가가 아닌 분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활동가가 아닌 분이 쉽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가? 뒤풀이나 이런 좀 그 모임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말도 좀 걸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또 이분들이 디지털에서도 우리랑 계속 소통을 할 때 좋은 경험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파하기 전에, 예, 그 자리가 파하기 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 채널이나 SNS나 뉴스레터에 좀 이거 혹시 구독하고 계세요? 라고 이제 해서 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이 도모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꼭 무조건 어떤 하나의 좀 소기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씩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참여에 관심이 높은 시기가 어, 그분들한테 다가가도 덜 불편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계속 뭔가 홍보를 하고 말을 걸고 문을 두드리고 하면은 관심이 없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러셨던 분들도 지금은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는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그분들이 더 이제 우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또 기회를 제공할 하는 그런 좀 책무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오늘 또 모셨던 참여연대 이계정 시민소통국장님 모시고 또 참여연대에서 했던 그 경험과 또 고민들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디지털 소통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계정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발제라고는 했는데, 사실, 네, 오늘 연락받았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주제 자체가 지금 제가 활동가로서,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 매일매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했던 내용이어서,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뭐 두 달? 넓게 길게는 최근 2주 사이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좀 알려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앞에 오게 할까? 이게 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진짜 지금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할 방법을 이래저래 고민했는데 어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 분노에 쌓인 사람들에게 오라고는 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많이 오기는 오시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라고 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미 저희는 관계 맺고 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활동에 참여했던 회원은 기본이고 저희가 꾸준히 인제 각각의 여러 활동들 저희 의제들에 관련한 활동에 참여한 회비는 아직 안 내시지만 어 서명이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거에 참여했던 예 계속 얘기하는 잠재 지지자 이분들이랑 꾸준히 소통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빨리 오시라. 지금 여기에 함께 해 달라."라고 소식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분들한테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몇 개, 저희가 지금 2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냥 사례 공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급하게 메모를 한 거 지금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어떻게 빨리 이 분노의 시민의 촛불을 더 모아낼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회원들한테 빨리 이 소식을 알리자.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가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이 소식을 보낼 수 있는 참여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인 시민, 예, 잠재 지지자분들이 저희가 현재 한 12만 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서 빨리 국회 앞에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힘을 모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네개로 일단 아, 5개로 구분을 해보면 참여연대 회원은 도너스에서 알림톡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잠재 지지자 중에 좀 일부 시민분들 아실 텐데 검찰 보고서 다운로드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한 최근 3년 동안 해서 이분들이 한 6만 명이 되세요. 그래서 요 검찰 보고서 다운로드하고 꾸준히 매월 꾸의 세계라는 뉴스레터를 받고 계신 이분들한테도 빨리 이 시민 촛불 소식을 알리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검찰 보고서 외에도 다른 센터 활동에 참여했던 캠페인이나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한 이제 6만 명 정도 계셔서 그분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각종 SNS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리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시민 촛불 일정을 알리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가장 급박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가장 모아내야 될 때가 12월 7일이었잖아요. 그래서 7일 날 저희가 이 소식들을 다 아까 그 네 그룹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밑에 화면으로 가주시면 네. 요게 왼쪽이 저희 보시면 여기 테스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계정 회원님, 예, 저희 회원한테 보내는 거였고 그 옆에 오른쪽은 끄의 세계, 아까 검찰 보고서 예, 고기 구독자한테 보내는 소식. 그래서 알림톡이었습니다. 근데 왼쪽은 친구톡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집회 소식은 알림톡이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저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런 집회 소식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분들한테는 당연히 가야 될 이슈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분들한테 알려도 되는 공지성 메시지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도너스에 알림톡 승인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번 반려도 하고 반려되고 다시 검수를 요청하는 작업을 한 3번 정도 걸쳐갖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낸 게 그 밑에 보시면 참여연대 캠페인과 활동에 참여해주신 예, 이계정님. 저희가 그 전에는 캠페인에 참여했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캠페인에 관련된 후속 소식과 참여연대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문구는 써놨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한테 메시지가 너무 많이 가면 피로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활동에 관련된 후속 소식만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엄 관련한 이제 사태나 아니면 윤석열 탄핵 사안은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보인 시민들한테는 대부분 관련 있는 사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메시지는 다 보내도 될 거라는 판단을 해서 이 6만 명한테 모두 이 소식을 보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보냈던 캠페인이 그 밑에 보시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청구,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촉구 캠페인,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 그리고 공익수송 비용 제도 개선 캠페인,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캠페인, 그리고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등 이런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도너스에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너스 활동 기록 일지라고 해서 해당 의제들의 참여했을 시민들을 도너스에 등록할 때마다 구글 시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분들이 무슨 관심사에 따라 언제 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도너스에 등록을 해서 계속 관심사에만 보내다가 요번에는 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집회 소식을 모든 분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 팁은 그 하단에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예, 이게 제가 도너스에 한 3번 정도 반려된 상태에서 4번째 승인 받은 문구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도너스에서도 더 검수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문구를 넣어놨는데, 비영리 단체에서 회원들한테 꼭 알려야 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지성 메시지로 확인해서 승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한테도 알림톡을 다시 승인 받을 수 있었고, 아까 얘기 드린 캠페인이나 활동에 참여한 분들한테도 요 내용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걸 친구톡으로 보낼 생각이었다면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알림톡은 10원인데 친구톡은 22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10원, 20원도 되게 부담되는 비용인데, 알림톡으로 했을 때는 훨씬 비용이 저렴해갖고 저희도 12월 7일에도 보냈고, 오늘도 또 이 네 그룹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그 밑에 좀만 내려가 보시면 저희 이제 저희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그 내부 구성원들한테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메시지 발송한 내용들을, 예, 공유한 어, 구글 캘린더에 이렇게 이제 발송했다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시면 저희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회원 단톡방, 그 지역 좀 근방에 있는 분들은 그룹 지어서 회원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 단톡방이 현재 한 전국 포함해서 30여 개가 있고, 여기에는 한 1,500명 분들이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조직에서 매일매일 집회를 나가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깃발을 들고 가고 있고, 회원분들이 꼭 깃발을 찾으세요. 깃발 어딨냐? 그러면은 저희가 1시간 전에 미리 현장에 나가고 깃발 위치를 사진으로 찍고 텍스트와 함께 각 단톡방에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깃발 아래로 회원분들이 함께 모이셔갖고 행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시 내려가 보시면 아까 김자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어갖고 요거는 참고로 공유드립니다. 저희 참여연대가 특히나 연대 사업이 진짜 많아요. 거의 뭐 3분의 2? 어느 때는 반? 뭐 요 정도가 연대 사업인데, 이럴 경우가 진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연대 사업일 경우에는 연대 사업이라서 서명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연대 사업들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단체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딱 서명하고 끝났었던 게 이전까지였다면,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이제 활동에 참여한 분들한테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진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연대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 서명을 받은 분들한테 어떤 소식을, 아니, 이 분들한테 후속 소식을 보내야 된다고 참여연대가 연대 사업 구성원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그걸 누가 언제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이 관심을 보인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캠페인 페이지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캠페인 페이지를 저희가 카카오 가치가치 모금함으로 참여연대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대 사업 구성을 할 때 이 사안들을 다 얘기 드렸어요.
저희가 이 페이지도 만들고 이후에 후속 소식도 꾸준히 잘 보내겠으니 개인정보 동의는 참여연대 이름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연대 사업 조직 단위에서 논의할 때 그거를 서로 확인하고 이후에는 그러면 참여연대가 소식은 꾸준히 잘 보내는 걸로 그 회의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이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에 관심 보인 분들한테는 공공의료 최근에 이제 의료 파업이나 이런 소식도 보내고 있고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 집회 소식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거는 보내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내려가시면 저희가 시민 촛불 행진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 이 소식을 좀 종합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제 저희 보면은 촛불 행진 집회할 때마다 옛날에는 뭐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맨날 포스팅을 따로따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소식을 발산시킨 그 링크에 오신 분들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이 소식지를 종합으로 모았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모으자마자 그 링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메인 페이지를 바꿨습니다. 메인 화면에 상단에 지금 첫 번째 화면은 12월 8일까지 저희가 올해가 참여연대 30주년이라서 그거 30주년을 알리는 메시지를 넣었다가 12월 9일부터는 윤석열 탄핵하라라는 메시지로 바꿔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함께하기라는 버튼 그거의 랜딩 페이지가 저희 시민촛불 종합 페이지로 연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시민들한테 함께 해달라는 종합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 시민 촛불 매일매일의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있고 지난 집회나 예정 집회가 어떤 건지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촛불 현장에 다양한 시민들의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주는 섹션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현장에 오프라인에서 오신 분들은 온라인에 와서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그 열려 있는 윤석열 탄핵수수와 내란죄 수사특검법 제정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에 참여하도록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 이 위에 있는 버튼은 국민의힘 108명을 전원으로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저희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페이지냐면 그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이제 하단에 먼저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도 바꾸는 동시에 SNS 커버도 12월 9일 날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한 게 그 밑에 보시면 도너스 모금함 결제 파일즈를 생성을 했어요. 저희가 그 전에는 의제가 주요 의제를 갖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료 확충 캠페인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공공의료 모금함을 만들었어요. 그럼 공공의료 모금함을 만들려면 그 도너스 이용하시는 단체는 아실 텐데 도너스 온라인 모금함이어서 내용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제 페이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게 긴급하게 만들어야 됐어 갖고 그 도너스 모금함에 본 내용은 안 쓰고 그냥 결제 페이지에 링크만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페이지에 보시면 맨 끝에가 유나웃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유나웃이라는 그 아이디를 만들어서 요 결제 페이지를 만들었고 지금 저희가 집회 소식이나 저희 성명 용평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 결제 페이지를 버튼으로 생성해서 알리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 시민들이 또 후원도 하시는 것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더 내려가 봐 주시면 아까 부장님 혹시 요 자료를 지금 공유해도 되나요? 그 네, 제 참가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셔도 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요, 거의 발제 자료가 아니라 거의 지금 한 세 시간 정도에 메모했던 거라서,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국민의힘 108인 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참여하기라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가 꾸준히 해온 활동 안에서 결국 이 시기야 맞닿는 페이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트래픽이 이제 그 저희가 어, 국회의원 감시 사이트가 열려라 국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금 2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거든요. 근데 11월 21일만 해도 여기 트래픽이 3기가 정도였었어요. 근데 12월 4일 다 아시죠? 그때부터는 트래픽이 2배, 그리고 지금은 3배까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지켜보던 프로그래머가 엊그제 그러면 거기 300인의 국회의원 정보가 있는 게 열려라 국회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108인 국민의힘만 뽑아서 보여주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그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들 들어가시면 다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지금 그 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이 열려라 국회 페이지가 다음에서 국회의원을 검색을 하면,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을 검색을 하면 그 하단에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정보값이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열려라 국회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출처 열려라 국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소추안 뭐 투표할 때 국회의원들 많이 검색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열려라 국회 사이트의 트래픽도 많이 어, 증가를 했지 않았을까 싶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특별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님이 그 특별 페이지를 한번 링크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은 빨리 탄핵시켜라. 예,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탄핵 찬성한 의원들이 7명이거든요. 지금 한 최소 아니, 8명은 돼야 되고 안정적이려면 그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의원들은 저렇게 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내일 투표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만 따로 찬성, 반대, 불참, 요것도 요 페이지에 다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팝업창 있잖아요. 예, 저것도 오늘 급하게 다시가 아니라 오늘 급하게 이전에 있던 팝업을 교체했어요. 이전에는 검찰 보고서 다운로드 팝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저 열려라 국회를 좀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저런 사업비에 있어서는 이제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개편을 하려면 프로그래머한테 개발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 개발비를 모으기에 카카오 가치가치 모금함을 개설을 했고, 그래서 열려라 국회 사이트에 가치를 알리면서 이 모금함에도 응원해 달라고 오늘 저 팝업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표 메모로 예, 이동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글 문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때 밑에 내려가 보시면, 네, 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참여연대 텔레그램 채널에 기본적으로 홍보를 했고,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평소에는 저런 게시물 광고하면 한 게시물당 5일 동안에 5만 원을 해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12, 13, 14, 15, 4일 동안에 30만 원을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보고 빨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저희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광고 집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 페이지에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이후에 또 이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해야 될 일이거나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일일 때 그 대상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A4에서 이 열렬한 국회 페이지에 오는 사람들을 잠재 고객 그룹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이 화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GA4에서 잠재 고객 그룹 설정하는 페이지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저희 열렬한 국회라는 페이지 전체에 들어온 사람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108명, 국민의힘 108명만 보여지는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타겟,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다른 이제 게시물들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 김재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페이스북에 참여도가 확실히 늘었더라고요. 12월 8일에는 저희 올린 게시물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희가 평소에는 게시물 한 개당 메타 광고비가 5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5만 원에서 지금 좋아요가 4,800명? 예, 두 달도 훨씬 많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1월 7일 게시물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비용은 똑같고 기간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좋아요가 지금 884명. 확실히 최근에 저희가 올리는 게시물에 SNS는 반응도가 한 뭐 두세 배?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회원들하고도 지금 이제 회원들의 이 지금 요 열기를 분노와 이 열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매일매일 집회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와중에 저희가 대부분의 단체도 그렇고 회원 송년회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원 송년회를 사실 그래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원들과 한번 이제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니까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토요일까지도 사무실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탄핵 소추안이 개표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월요일에 바로 집회장에서 만나자라고 해갖고 저희가 집회장에 만나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어, 저희가 그 국회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국힘에 가서 어, 항의하는 행진까지 마무리하고 여의도 근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저희가 2주 동안에 진행했던 온오프라인 내용을 어,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김자유 대표님이 얘기하신 발제와 딱 들어맞는 내용이 아닌 것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저도 고민했던 내용들의 다른 단체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 생각에 저희가 2주 동안 해왔던 활동을 공유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사실 드렸는데 오늘 네, 저희도 급하게 오늘 요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섭외를 드렸는데 뭐 전혀 급하게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은 이런 충실한 또 내용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지금 채팅창에는 이제 별도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추가로 뭐 혹시 발표자한테 궁금해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나 또는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고 있다. 또 그 안에서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부분들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채팅이나 또는 마이크를 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민지입니다. 아, 참여연대랑 자유님 사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저희도 이제 탄핵 정국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활동 내용을 알리려고 좀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혹시 참여연대에서 이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하시면서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후원의 효과? 라든지 혹은 이 시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건 트래픽으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그 결과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알림톡이 보낸 게 총 다 합치면 한, 뭐, 12만 명? 요런 거 같아요. 근데, 아, 물론 이제 일시원도 다른 때에 비해서는 오고, 저희가 그 채널톡을 운영해요. 음. 홈페이지에. 그래서 거기에 다른 때보다 몇 배의 회신이 옵니다. 근데 아. 회신이 오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캠페인 참여자나 활동 참여자들한테는 이제 한 6만 명한테는 최근에 간헐적으로 후속 소식을 받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후속 소식을 안 받은 지 한 6개월이 넘은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활동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심 걱정했어요. 얘네들 왜 이런 거 보내? 뭐 이런 걱정 활동가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내고 나서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2월 7일 아침 8시에 보냈어요. 너무 급박해갖고. 근데 한 200개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응원. 그리고 나 가고 있다. 그리고 내 번호 이거 아닌데요. 내지는 나 이름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 한 10% 정도는 뭐 예상하시는 내용들, 뭐 니네가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려한 것보다는 훨씬 응원이 많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글 시트에다가 들어온 내용들, 응원은 몇 개, 그리고 이런 거에는 어떻게 응답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응원한다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는 걸로 템플릿 만들고,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응답하고, 그리고 장소 알려주는 거에 알려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응답하는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내부에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어쨌든 탄핵 정국에 참여하는 주요 타겟 참여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참여자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20, 30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받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 트위터를 하고 있었지만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혹시 뭐 참여연대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계정 운영하시는 단체 있으면 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조금 경험들을 좀 듣고 싶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아까 저희 비영리 홍보 네트워크 모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많이 이게 확산이 돼서 그 게시물이 많이 공유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그분이 들어오셨으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런 분들도 그런 단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방금 뭔가 저희는 네? 표시해 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분들한테. 아까도 저희 이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바라연님 손 드신. 네,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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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살육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라연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트위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저희 회원분이시고 또 동시에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께서 어 사육연대는 지금 이 집회에 어쨌든 참가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만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와 생명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어떤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정말 그냥 제가 한 1 시간, 2 시간 만든 웹자보를 트위터에 올렸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트위터에 그렇게 많은 팔로워가 있지는 않은데 누가 그거를 되게 RT를 엄청 타서 한 지금 6,500 정도 RT를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용해서 인용해서 그게 제목이 주먹밥 나눔 4.16 주먹밥 나눔이었는데요. 어떤 분께서 그거를 이제 그거 그러니까 뭐 "연대합니다." 이런 인용도 많은데 어떤 분이 주먹밥 선결제 할게요."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RT가 좀 더 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운이 좋게 잘 맞물렸었던 것 같고 네. 사실 뭔가 트위터를 사용한 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뭔가 저희가 이제 '집회에서 어떻게 만날까.' 하는 그 와중에 이 상황이 주로 대부분의 초점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길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시위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어떤 기류들에서 저희 회원분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트위터 그냥 잘 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저희가 인제 어 첫 번째 목표는 인제 이 캠페인 참여자분들이 국회에 오길 바랬던 건데 국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후원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쪼금 들어오기도 했고 다른 단체도 그렇다는 얘기를 오늘 인제 모임에서도 들었는데 저희가 인제 그러면서 저희는 인제 일시원을 하시면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메시지는 나가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특별한 계기에 후원을 해 주신 거여서 이분들한테는 쪼끔 이제 이 시기가 좀 진정이 되면 특별한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 볼까?'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 인제 감사 메시지가 일반 메시지여서 이걸 좀 수정을 해서 앞에 문구라도 바꿔서 더 지금 이 시기에 더 마음을 내 주신 거는 정말 마음이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통한 마음을 조금 더 서로 알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고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또 나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채팅에 또 혜인님께서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세미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민원연에서 교육부 맡고 계신데,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연도 홈피 소식 조회수나 SNS 반응이 평소보다 올라갔는데요. 저희 단체는 아직 홈페이지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못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등 다른 단체분들은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 유입되는지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픽셀은 플랫폼별로 각각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것일까요? 네, 요런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뭐 일단은 그 홈페이지에 그 방문자 수나 뭐 아니면 게시물 뷰나 이런 거는 이제 구글 계정 있으면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 데 쳐봐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또 아마 저희 블로그에도 설치하는 방법 있지 않나요? 네네. 저희 설치하는 방법을 가이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누구나데이터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제 그거 따라서 하면은 이제 누구나 일단 간단하게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고 광고 픽셀은 그 홈페이지 맞습니다. 아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다음에 이제 구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뭐 같은 회사니까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로 치면 총 3개의 그런 픽셀 도구가 있어서 그거를 각각 발급받아서 3개를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설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참여연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치를 이미 다 해놓으셔서 네, 필요할 때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서 생각나는 경우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 그 GA에서 잠재 고객 그룹 만든 것도 원래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저희 활동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전담 업무로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놓치는데, 저도 요번에 이 잠재 그룹을 만든 게 2번인가의 다른 사안을 놓쳤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메타 광고 세팅하면서 '빨리 이거 잠재 그룹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예, 요렇게 돼서 요번에는 어 광고 돌리면서 같이 메타 그룹, 아니 그 잠재 고객 그룹을 만들게 되긴 한 거긴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잠재 그룹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우리 시간을 들여서도 많이 이제 쏘게 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도 다 또 비용이 드는 일인데 그런 걸 보내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노력이랑 비용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된 게 그런 트래픽들이 그렇게 한 번 쓰고 이제 그냥 버려지는 트래픽이면은 너무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중에 또 광고 타겟팅에 활용할 수 있는 트래픽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광고에 대해서 그런 설정들을 이번에 이제 좀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지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알림톡 검수 관련해서 카카오 알림톡 정보공개센터도 오늘 그 탄핵 표결에 불참한 105인과 내일 집회 참가 알림톡 검수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려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좀 문구를 써야 좀 승인 통과돼서 이제 발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또 시민단체들이 뭔가 이런 걸 발송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정치적인 사유는 또 안 되는 또 광고 플랫폼들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발송을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뚫거나 뭐 또는 회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잘 공유가 앞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청년 커뮤니티 공적인 사적 모임입니다.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가지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시국선언 연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50명 정도 참여해 주셨어요.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이런 결의가 있음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데 언론을 통해 보도자를 배포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주셨네요. 그거는 개정국장님이 혹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다른 분들도 혹시 좀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셜 섹터에서 다른 분야에서 진행한 시국선언이나 단체들의 입장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모아놓은 채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실 뭐 여러 여기 참여한 단체 활동가님이 아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도 보도자료 배포는 너무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너무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하고 저희는 기자들한테 인제 보내는 거 오즈메일로로, 예, 같은 방식이겠네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만들어서 발송하는데 그게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는. 그리고 SNS 하고 등등등 하는데, 여기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탈리잖아요. 저희는 인제 요런 거 발송할 이거를 확산시킬 때 UTM이라고 해서 네,
저희는 또 이제 꼬리표 방식으로 이게 페이스북에 확산시켰던 거냐 아니면은 트위터냐 뭐 인스타그램이냐라고 왜 SNS나 다른 채널로 확산시킬 때 꼬리표를 붙이고 그래서 그 꼬리표를 붙인 링크를 타고 이 시국선언에 들어오면 그게 확인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GA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채널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확산하는 방법이 뭐 엄청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유입 경로를 일단 확인할 수 있게 좀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잘 퍼지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서 그쪽에 조금 더 힘을 써보는 뭐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이 앞, 심야에 저도 이런 세미나를 해본 거는 살면서 좀 처음이고 들어가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안 하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도 좀, 그, 뭐랄까, 이렇게, 홍보와 시민들 쪽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뭐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저희도 좀 계속 앞으로 관찰해 보다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또 추가로 필요한 어떤 좀 음, 논의들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또 그때는 뭐 심야 말고 네, 좀 정상적인 시간에 열 수 있는 네, 좀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요. 네,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늦게까지 했는데 내일은 또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없는 날이네요. 네, 또 중요한 날인데 내일 또 오늘 또 이제 그 얻은 정보 활용해서 내일 활동하는데 또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